지지율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에게 여론전은 그야말로 전쟁이죠. 이 여론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내세운 카드보다 더 강력한 카드를 내가 내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결정된 카드일 필요는 없죠. 이런 카드가 준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만 보여준다고 해도 상대나 여론은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입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라는 뉴스 하나 발표된다면 그것도 6일 혹은 7일에 의원총회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된다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뉴스를 다 덮어버릴 만큼 심층 취재를 거듭한 여론과 언론 기사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가 9일부터 시작되죠. 대략 8일 정도까지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정부 여당과 야당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언론 지형에서 보면 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이 3일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가 됐다라고 알려진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쭉 검토를 해보면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검찰 출석 거부하면 명분 잃을 것 이 국민일보의 기사에서처럼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명분을 잃을 것이다 라고 검찰 출석을 압박하는 그런 기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CBS 노컷뉴스를 보면 제목이 칼 빼든 검 이재명 방탄조끼 뚫을까 주요 사건 줄줄이 대기 중 이라는 이런 제목을 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청래 최고위원과 상의하는 그런 모습을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검찰 소환 통보에 국토부 공문 공개 백현동 의혹에 갇힌 이재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관련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이 기사들과 또 다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뉴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앞으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많은 수사를 받을 것이고 줄줄이 엮여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만 있을 뿐 왜 소환을 받았는지 그 소환을 받게 된 이유가 타당한지 소환을 할 만큼의 그런 무게감이 있는 제목인지 이런 거에서는 일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들의 주요 논점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모처럼 만에 꽃을 피우는 추석 밥상에서 이재명 의원을 그 자리에 앉혀서 난상토론을 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에 반해서 경향신문에서는 김건희 여사 직접 주식 매수 주문 정황 대통령실 왜곡 해석이다 이런 점잖은 제목을 달았는데 김건희가 받고 있는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에 대해서 대선 당시 윤석열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줄곧 해왔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이렇게 사실이 명확히 증명이 되었어도 윤석열에 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록이 검찰에 있었기 때문이죠. 검찰은 윤석열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내린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하고 기소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추석 밥상에 앉아서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과 함께 주요 대화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 불리는 그러한 일들이 또 검찰 출석을 앞두고 출석을 했다 안 했다를 두고 추석 밥상에서 논의가 되느냐 이것은 향후 전국에서 여론전을 이끌어가는 여당과 야당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여당과 야당에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정부 여당의 내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두드러지면 두드러질수록,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미 짐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지점에서 아쉬운 것은, 윤석열의 거짓말이 탄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경찰이 대선 때 윤석열이 했던 그 많은 말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이 많이 밝혀졌단 말이죠. 김건희에 대한 여러 문제는 아직도 제대로 소명된 것도, 소환 조사를 받은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김건희와 윤석열은 소환은 고사하고 서면 조사조차 받았는지도 사실상 불분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지금 시점에까지도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민주당 내 이런 의견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다, 본부장에 대해서 이런 기대는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들을 헤쳐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도 매우 어리석은 그런 기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장모를 지칭하는 이 본부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은 민주당이 사는 길일 뿐더러, 무능하고 무지한 윤석열 정부 힘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폭주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폭주하게 될 것이 뻔한 윤석열 정부의 적절한 제동을 거는 그런 훌륭한 조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머뭇거려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간을 보는 것도 상대를 봐가면서 간을 봐야 됩니다. 협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조율이라든지의 조금의 여지도 없는 이런 상대들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여지를 두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것이다. 제 무덤을 파면서도 파는 것을 모르는 그런 형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지 않고서 정치적 해법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정국을 구상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준석을 이런 식으로 내치는 일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거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로 인해서 완전히 팔쇼 집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겠죠. 민주당 의원들이 나에게는 불똥이 튀지 않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아직도 접근하고 있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게 무슨 꼴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런 사람은 민주당을 떠나는 게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을 치고자 하는 것은 단지 표면에 불과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쳐서 성공한다면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은 증거를 조작하고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다르게 바라보고 주장하는 것에 매우 능숙한 집단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떳떳하고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건건히 기소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여론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물론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그 안에서 우뚝 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국민 여론은 그와는 또 다릅니다. 국민 여론은 깊이 파헤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다.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좀 더 마음을 주게 됩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그 주장 하나만을 내세워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간보지 말고 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본인 입으로 거론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이 검찰 소환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주장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여론과 언론에 김건희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오르내리면서 논란이 되느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이나 기소가 논란이 되면서 여론화가 되느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언론과 국민들이 누구를 소재로 논란을 지켜보느냐, 누구를 소재로 대화를 나누게 되느냐,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는 것이 최근까지 보여온 민주당의 최대 약점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런 식의 재는 것이 그동안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동 하나가 더 큰 반향을 불러온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것이고 거기에 적시된 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송치하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런 행위 하나가 지금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를 바라보고 민주당도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옆에서 충분히 보좌하고 진행하라고 최고위원들을 당원이나 국민이 그렇게 선택해 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옆에서 추진하라고 최고위원 자리에 올려준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을 쳐다보고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그런 결기가 있는 다른 분이 최고위원직에 앉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무식한 공격에는 똑같이 무식한 공격으로, 저돌적인 공격에는 똑같이 저돌적인 공격으로, 이에는 이라는 대응 방식을 철저히 적용해서 이번 추석 밥상에는 반드시 김건희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개판 5분 전인 국민의힘의 내용이 반드시 올라가기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